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계론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오늘은 4장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순서대로 자유주의 배경과 전제,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현실주의와 비교되는 자유주의의 핵심 요인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그로티우스, 클라우제비트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로티우스가 주권이 국가의 기본적인 핵심인데, 그 주권을 지키려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주장. 그래서 그루티우스는 국제법의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국가들의 영역을 벗어난 국가 이상의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들도 국제법에 을 따라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이라는 걸 뭐 특별한 어떤 개념으로서라기보다도 그냥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을 이해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상주의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들의 그 전쟁의 불가피성, 그런 것들보다는 국가들이 합리적으로 서로 협력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국가들이 목적한 그 목적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반드시 그렇게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국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이상주의자들의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현실주의에서는 좀 부족한 분야들이죠. 협력이라든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이런 부분들은 현실주의에서는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죠.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 갈등,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제관계 현상을 이해하려고 주력했던 데 비해서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국가 간에 협력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협력의 결과로서 국제법을 발전시키고 또 국제기구를 출범시키고 또 이런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들을 통해서 국가 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고 전쟁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소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국가들의 각성을 통해서 많이 발전됐습니다. 이상주의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참화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국가들이, 지성인들이, 학자들이 고민한 결과이지요. 국가들이 왜 전쟁을 이렇게 대규모로 했는가, 자신들을 반성할 때 국가들이 좀 더 협력할 수 있었다. 국가들이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반성의 어떤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회의가 나오게 되고 현실주의가 다시 대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현실 이상주의적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상주의적인 이런 사조가 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다시 대두가 됐는데 근데 아까 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주의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이죠. 단순하기 때문에 설명이 단순하니까 상당히 선호하게 되고 이론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단순한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국가 간의 경쟁, 갈등, 특히 물리적인, 군사적인 갈등, 권력관계 이것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설명을 단순화한 장점이면서 단점으로서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국가 간의 갈등만이 있는가, 갈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오고, 첫 번째로 국가만이 국제정치에서 행위자가 아니겠다. 국가 이외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이 나오죠. 국제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외에도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처럼 또 상당히 국제사회의 현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얘기하는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갈등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나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다양한 요소가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수단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유럽의 통합, 협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통합 이론, 국제 통합 이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시각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0년대가 이르면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고 이제 이전에 없던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다국적 기업들을 통해서 또 세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이 상당히 진척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상당히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시각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자유주의에 발전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협력의 결과로서 나온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국제규범들 이런 것들이 국가 이외의 새로운 국제관계의 행위자가 되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더 확보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전 인류에 나아가서 지구촌화되는 세계화되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행위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제기구, 국제규범을 잘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들에 너무 초점을 맞춰주면 주권 국가들이 갈등의 요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국가의 상위에 있는 기존에는 없는 국가의 상위에서 국가를 통제라고 하면 조금 지나칠 수 있지만 국가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국제규범들을 만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또
이미 만들어진 국제 규범과 이런 것들을 국가들이 좀 불편하고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준수하고 따라줘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의 요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또 상당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유주의의 배경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이제 그럼 자유주의의 주요한 어떤 자유주의 시각의 키 아이디어라 그럴까요? 그런 것, 현실주의와 대별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위자를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관계에서 주권 국가가 주요한 행위자다. 주권 국가 이외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현실주의 시각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 시각은 주권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가 비국가 행위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커다란 거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기구 뭐 이런 것들이 주권 국가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된 행위자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제기구는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국가 간의 어떤 상호관계의 결과로서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되고, 따라서 그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의 행위, 주권 국가의 상호관계,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주권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질 때는 국가 간의 어떤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해관계의 어떤 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만, 일단 형성된 출범한 국제관계는 주권 국가 못지않게 독립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주권국가와 함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주요한 국제기구가 된다, 이런 전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국 자유주의로 발전하는 아주 주요한 어떤 핵심 아이디어인 것이죠. 두 번째로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행위자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주의에서는 행위자로서의 주권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생각을 하죠.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A라는 정책을 수행한다 하는 것은 그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것으로서 한국은 이렇게 정책을 한다, 미국이 어떻게 한다, 일본이 어떻게 한다, 중국이 어떻게 한다, 이런 단일한 국가의 이름으로 단일한 행동하는 단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요인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각은 그 국가가 단일한 행위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국가 내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복합 존재라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은 국가의 이름으로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그 국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행위자들의 서로 상호관계의 결과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가 행위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과 연결되나 하면 단일한 행위자라고 볼 때는 그 단일한 행위자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보게 됩니다. 현실주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국가를 보는데, 자유주의는 국가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가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국가 행위는 합리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비합리적인 결정이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행위로 외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비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비합리적인 행동이 국가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이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단일한 행위, 합리적인 단일 행위자로 보는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단일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국가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위자들, 그러니까 개인들, 정치인들, 또 이제 뭐 관료, 또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여당, 야당을 통해서 서로 갈등하죠. 그럼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를 들면 어떤 독재자들이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밀어붙여서 상호관계 속에서 그것이 국가의 행위로 결정될 때가 있죠. 외교정책을 국가의 행위라고 하면 그 외교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국내의 여당, 야당 혹은 다양한 여론과 기타 요인들에 의해서 국가의 손해가 되는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행위가 외교 정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위기 상황이 되면,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런 국내적인 행위자들이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특별히 비민주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독재자에 의해서 또 다양한 견해와 상호작용이 억제되는 이유들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 하는 이런 설명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각은 상당 부분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에 의해서 현실주의자는 국내 그러니까 그 사고와 여러 가지 생각과 다양한 어떤 인식의 범위가 주권 국가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행위자 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행위자 자체가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비국가 행위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국가 행위자라는 것은 바로 그 정의가 국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권 국가의 범위를 벗어난 세계적인 지구촌 차원의 어떤 문제들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주의 시각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인구 문제나 환경 변화 문제, 기후 변화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국제 질서라든가 국제 범위, 통상 질서, 뭐 이런 무역, 국제 무역, 이런 금융, 이런 사안들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 하고 앞서서 조금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철학자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시작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유럽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잠깐 살펴본다면 자유주의는 어떤 국가와 개인을 상정하고 있을 때 현실주의는 국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개인주의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개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에 우선한다. 단순화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 종속된 것이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의미가 없다. 이런 데까지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 아이디어와 중복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 이념이 결국 자유주의의 뿌리를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우선한다는 거, 이 개인의 자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한 서유럽의 철학적인 발전에서 그 자유주의의 뿌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정부론 존 로크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존재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사상에서도 나타나서 결국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회사, 기업들은 국가에 의해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이 바로 그 개인의 경제 활동 이익, 기업의 경제 활동 이익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 서유럽의 자유주의 사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빗 휴미나 어떤 벤담에 오게 되면 어떤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이익의 중요성, 그러니까 공리주의라고 해서 개인의 합리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그런 철학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자유주의와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국가 역할, 이런 것들은 조화될 수 있는 개인 간의 이해처럼 상당히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들이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국내 사회에서 개인들이 주요한 행위자라면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주요한 행위자가 되는데 자유주의에서도 국가가 주요한 행위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국가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를 같은 선상에서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지 국가가 주요한 행위자라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이런 철학적인 자유주의적인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잘 협력적인 협동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나 현실주의가 또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의 성격입니다. 국제사회가 왜 전쟁으로 가고 뭐 이런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이거는 국내 사회처럼 주권이라는 최고의 어떤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죠. 국내 사회는 주요한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법이라든가 어떤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국내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심지어는 재판을 해서 뭐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주요한 행위자들이 갈등을 할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 아나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혼란, 케오스라는 혼란하고는 다릅니다. 혼란 상태의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국내 정치와 같이 잘 조직된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자유주의나 현실주의가 똑같이 전제한다는 것이죠. 다만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 간의 갈등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수단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를 주요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국가들 간의 권력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면 이 힘이 서로 균형이 잘 맞아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밸런스 오브 파워, 뭐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수단, 평화의 수단을 강구하는 반면에 국제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그런 국가들 간의 협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협력을 통해서 제3의 행위자들, 국가들과 함께 주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국제체제들을 국가들이 형성함으로 해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칸트의 생각들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발전해 왔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요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국제 자유주의 시각의 어떤 시작을 이루었던 통합 이론이라든가 기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